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회계사 이항수입니다.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저를 처음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다른 수업의 대부분은 저를 거의 다 아세요. 여러분은 저를 거의 처음 보세요. 자, 일단 뭐라 그럴까? 되게 반갑고요. 여러분들 뵈서 되게 반갑고요. 이 반은 그냥 정말 입문, 기초, 그죠? 기초의 어떤 회계 처리 실무입니다. 물론 뒤에 또다시 12시간의 세무 처리 실무는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 24시간으로 어떤 우리 기업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실무죠. 요거에 가장 입문입니다. 저는 이 반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중요한 반이에요. 그렇죠? 시작을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12시간으로 회계가 이루어지고요. 12시간으로 세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마 따로따로 구매도 되고 한꺼번에 보셔도 되고요. 다 이 과정은 상당수는 이제 뭐 저희 아이파라는 학원에서는 연간 회원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겠고요. 낱개로 구매해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올해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정말 이 입문 기초는 쉽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조심하십니다. 이 과정은 일단 어느 정도 회계를 해,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럼 들으실 필요 없어요. 세무는 들으셔도 되는데 난 어느 정도 회계는 그래도 지금 뭐 재무팀에 1, 2년 차 했잖아. 이러시면 듣지 마세요. 그건 다른 반이 있어요. 다른 과정을 소개할 테니까 이따가 이 반은 그냥 쉽게 나는 회계를 잘 몰라. 난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회계를 처음 수업 들어. 이러신 분 들으세요.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회계 원리는 배웠어. 그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전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학점도 잘 안 나왔고 재미도 없었고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내 입장이 회계가 필요해. 그러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회계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회계를 알고 싶다. 이 반 최고야. 이 반 최고야. 그렇죠? 둘째, 회계를 배우긴 했어. 대학교 때 회계 원리나 사회나 넌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지금 필요해? 그러면 들으세요. 그럼 이 들으셔야 되는 분은 두 부류겠죠. 일단 기업의 재무팀에 지금 입사하신 분들. 원래 재무팀에 입사할 마음이 없었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회계라는 걸 이제 하게 됐어. 내가 하게 됐어. 그죠? 처음으로. 그러신 분 들으세요. 답답하잖아. 어렵다라는 선입관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근데 학원에 있는 수업 들으면 죄다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이 반을 듣고 제가 소개하는 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뒤지게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재무팀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재무팀이 아닌 분들 회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요새 임원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 그죠? 여러분요. 임원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임원이 생각해 보시면 그죠? 회계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요? 아니 임원이 어떻게 회계를 몰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야 되니까 재무팀이 아니어도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건 당연한. 근데 이제 어렵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회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재무팀에 바로 들어오신 분들, 회계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상대로 12시간 동안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합니다. 회계가 재밌고 즐겁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아주 즐겁고 재밌게 회계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2시간 빠지지 마시고 듣기만 해주세요. 온 나라가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3년째입니다. 지겨 죽겠네요. 강의들이 모여서 하는 강의는 여러분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회사도 다 재택근무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과 모여 수업을 들어요? 못 들어요. 곧 모든 회계세법하고는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회계세법은 어려워서 다른 학문과 달리 혼자 공부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동영상 강의가 이제 대세를 이미 이뤘어요. 동영상 강의가 유튜브랑은 좀 다르죠. 유튜브는 맛보기라고요. 유튜브에 가니까 회계 강의 많더만. 수없이 많아. 다만 이건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회계가 뭐냐를 떠도는 수없이 많은 회계사 세무사님들을 봤어요. 강의 가끔 봤어요. 강의도 되게 잘해요. 그죠? 멋있어요. 다만 이 강의가 12시간의 회계 강의가 그런 회계학 유튜브에 있는 어떠한 강의보다 못하면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제 강의 그만하죠. 제가 그만하죠. 그렇죠? 그 정도 자부심 없이 이런 강당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 이름이 이항수죠. 제가 올해로 여러분 만으로 회계사를 39년째 들어갑니다. 39년째. 그러니까 실제 만으로는 38년 했어요. 곧 40년 되네요. 여러분, 그죠? 강의만 30 몇 년을 매일 월화수목금을 1년 내내 30 몇 년 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의 회사의 CFO도 다 제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남들이 그래. 아이 창피해. 아직도 이항수 선생이 강의하니? 이야, 사람 참 아유 창피해라.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아직도 강의를 해요. 죄송해요. 늙은 사람인데 여러분 표현으로 이제 꼰대가 되겠네요. 꼰대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그냥 들으실만 할 것 같아요. 생각은 있네요. 제가 즐겁고 재밌게 회계를 머리에 잡아드릴게요. 알았죠? 강의 도중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수업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에 반드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냥 재밌고 들으세요. 재밌고 즐겁게 들으세요. 좀 있다가 제 핸드폰 번호도 적어드릴 거예요. 마음대로 전화하시고 상담하세요. 돈 안 받아요. 상담료 안 받아. 전화하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문자하셔도 돼요. 제가 다 일일이 상담해 드릴게요. 됐죠? 됐죠? 그죠? 여러분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이 험한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원도 뭐 난리 났어요. 교육팀 멤버들 중에 뭐 2-3명 다 걸렸고요. 아이고야, 어저께는 같이 다른 방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세상에 밤에 연락 왔는데 그 사람 걸렸대요. 그 사람이 강의하던 반 어떻게 뭐 아주 난리도 아니네, 여러분이요. 힘내시고요. 즐거운 일이 없어도 이런 수업에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뭐냐를 기가 막히게 한번 설명하고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고 이 수업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내가 회계에 대한 자신감 전문가가 될 이걸 반드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요. 자, 그럼 먼저 교재는요, 알기 쉬운 회계실무라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법률사가 출간한, 이게 저는 참 제목을 제가 함께하는이라는 단어를 줘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이게 함께하는 시리즈. 그래서 제가 연말정산도 함께하는 연말정산 이러거든요. 모든 사람 직원이 함께하는 알기 쉬운 회계실무입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19페이지에 이제 회계가 뭡니까? 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자, 봐요.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뭐예요? 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요. 그러면 19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복잡 다양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인식 측정하여 기록하고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이용 분석하여 경영 활동에 따른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회계라 한다. 좋은 말 다 써놨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버리면 말이야, 그죠? 여러분요 이렇게 쓰면 회계가 뭐예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냥 회계나 뭐냐 이제부터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은
거의 다 회사죠. 회사는요, 그죠, 여러분? 법인의 형태와 개인의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있고, 법인 사업자들이 있고, 계속 보세요, 여러분요. 계속요. 이 법인은, 여러분, 대다수는 주식회사라고 부르죠. 자, 주식회사, 여러분,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여러분, 그냥 잡아도 돼요. 이런 건요, 여러분, 상법이라는 법에 따라 만드는 얘를 영리법인이라고 불러요. 이익을 내는 거를 목적으로 만든 법인들이 영리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신 거 있죠, 여러분요?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로 민법에서 만드는 여러분, 이런 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들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갈라지고, 영리는 상법이라는 법이, 민법이 비영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인들에서 오셨거나 이런 법인에서 오셨거나,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법인이요, 우리나라에는 80만 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 개인 사업자들은 한 300만 명 정도의 개인 사업자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들 주변에는 여러분 일로 와요. 뭐예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여러분 저 회사, 기업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회사와 관련한, 여러분 잘 봐요. 뭐요? 회사와 관련한 여러분 합리적인 여러분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작. 이해관계자가 누굴까요? 그죠?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자, 지금 일단 우리는 기본으로 영리법인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이런 회사들을 만드는데, 그죠? 돈을 낸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주주라고 부르고, 요 나머지 분들은 보통 출자자라고 불러요. 출자자가, 주주라는 표현은 주식회사를 만든 사람들, 돈을 낸 사람들이 주주고요. 유한 한명 합자는 출자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임직원들, 임원과 직원들이 있겠고요. 또 여러분 회사랑 거래하는 수없이 많은 거래처들이 있겠죠. 거래처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또요, 과세관청이라는 데도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국세청이라고 부르죠. 국세청들, 과세관청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일반 투자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또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저 회사랑 관련한 뭘 하고 싶다고 여러분요? 뭘 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인지 이제부터 잡아봅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 주주, 대주주, 대표이사죠. 시작. 어떤 생각? 요새 너무 어려워. 그만할까? 이제 사업 그만하자. 뭐예요? 문 닫자. 흔히 말해서 청산하자. 그만 사업하자. 청산하자. 청산이 문 닫는 거예요. 그만하자. 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할까? 팔자. 어저께도 주식 판 사람이 전화 왔어요. 제 처의 남편인데 주식을 자본금 1억 5천을 여러분 그죠? 얼마? 60억인가 받고 팔았어요. 대단하죠? 팔까? 아니면 이때가 기회야. 회사에 돈을 더 넣어서 더 투자할까? 여러분 질문. 여러분 오너는 지금 현재 그죠? 여러분 오너는 현재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실까요? 어때요? 문 닫을까? 팔아버릴까 회사? 더 투자할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엉터리야. 이직할까?
다른 회사로 갈까? 아니야. 회사한테, 그죠? 급여 인상해달라고 그럴까? 어떤 의사결정이에요? 그죠? 사표 내고 옮겨갈까? 회사한테 당당한 더 권리를 요청할까? 거래처들은 외상으로 물건 줘도 될까? 이 회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돈 회수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말까? 현금 아니면 안 팔까? 금융기관. 이 회사에 돈 빌려줘도 될까? 담보는 어떻게 잡을까? 어렵다는데 회수할까? 국세청. 세무조사 할까? 어려우니까 유예할까? 뭘 할까? 투자자. 제일 중요한 거. 이 회사에 주식을 살까? 사지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죠. 여러분, 언론에서 이 강의가 녹화는 2022년 4월 중순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그죠? 기업들의 실적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가 석 달 동안의 매출액이 70 몇 조고, 그죠? 영업이익이 또 10몇 조가 났대요. 17조래나?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삼성전자 역사상 1월부터 3월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요, 그죠? 매출이 280조가 났고요. 영업이익이 52조가가 났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6만 원이야. 저 삼성전자 얘기하면 피손네. 저 8만 원에 샀으니까. 제가 8만 원에 샀을 땐 10몇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지금 6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일이고요 이게 뭐야 이게. 회사는 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내고 배당도 많이 해. 삼성전자는 1년에 12조를 배당해. 12조를. 그렇죠? 근데 주가는 왜 떨어져? 주식은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맞죠? 어렵네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진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래요? 안 살래요? 이야, 답을 말해 맨날. 아까 전제를 깔았어도 돈이 없어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으시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이런 것들 참 어렵다 그죠? 참 어렵네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한테 어떠한 뭐다 그죠? 자료를 달라.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죠? 그 자료를 뭐요? 숫자로 달라는 겁니다. 숫자로. 그 첫째 자료가 뭐예요?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떠해요? 이 기업의 경영 성과는 어떠냐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뭐예요? 두 가지를 숫자로 달래요. 숫자로 달래요. 자,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 그죠? 여러분, 보통은 맨 마지막 날이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저 회사에 흔히 말하는 거, 그죠?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들어는 봤을 테니까 이따가, 그쵸 여러분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때? 얼마나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득 이런 걸 알려드려서 알 수 있는 것, 이 회사가 곧 부도날까? 곧 부도나나? 망하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나? 자금 사정은 어때? 곧 망하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경영 성과라는 건요, 1년이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얼마 났지? 1년간에 이익이 이런 용어들 나중에 다 가르쳐드려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 회사가 올해 작년에 이 정도 팔아서 이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뭘 보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나 어느 정도 이익이 날까? 이런 미래의 숫자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목적이 달라요. 전혀 목적.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포맷이라는 단어가 있죠. 양식이라는 거. 양식.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 양식이 재무상태표. 영어로 financial position. 얘네들은 손익계산서. 영어로 income statement.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재무제표. 양식 이름을 financial statement.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죠. 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요거를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여러분 회계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회계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저 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게 회계입니다. 이 정도 따라 하실 수 있죠? 시작. 다 같이 중얼중얼 시작. 회계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그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어카운팅 회계입니다. 이러면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한 거지 아까 교과서처럼 이걸 암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회계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부기라고 불렀어요. 부기는 북키핑, 장부에 적는다는데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어카운팅, 회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말해봐.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이 재무제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뭐예요?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그렇죠? 어카운팅 스탠다드. 회계 기준, 이걸 정부가 만들어야죠. 누가 만들어? 정부가 만들어주고 당신들 기업은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지 네 맘대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 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들의 뭐예요? 회계감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었나 엉터리로 만들었나를 보는 게 회계감사예요. 이 법을 외감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 하셨죠? 외감법.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지금 요 80만 개 중에 그냥 한 4에서 한 5만 개 정도? 5만 개 정도 있겠죠. 4만 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4만 개나 5만 개 정도의 기업들이 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받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업이 회계감사를 안 받죠. 그럼 회계감사를 받는 기준은 좀 이따 볼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IFRS라는 거랑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이건 알아놓을래요?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한 나라에 여러분 그죠? 한 나라에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니까 이거를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국제회계. K는 코리아고요. 그죠? 이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서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이 회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상장은 IFRS를 안 하고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이거보다 좀 더 쉬운 회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비상장이지만 혹시 원하시면 IFRS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은 선택이에요. 근데 비상장이 IPO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IPO가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건데 IPO에 상장하려면 상장하는 전년도부터 이 IFRS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기업들 중에 한 5천 개 정도가 IFRS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회계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IFRS예요. IFRS. 근데 불행하죠. 요 둘의 회계가 굉장히 달라요. 어쨌든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회계 기준이 있다. 다시 대답.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회사는 그죠? 요 IFRS를 하세요. 아니면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하는 회사세요. 빨리요. 뭘 하는 분이세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죠? 재무팀이 아닌 분들은 재무팀에 가서 우리 회사는 국제회계 기준이야? 일반 회계야?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하고 있구나를 아셨어요. 자, 요새 여러분 알아놔요. 시장에 있는, 그죠? 시장에 있는 모든 이런 교재는요, 전부 다 IFRS예요. 전부 다 IFRS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모든 회계학과 관련한 시험에 거의 다 IFRS로 나와요. 아주 일부만 일반으로 나와요. 거의 대다수의 시험이 회계사, 세무사 말할 것도 없고 재경관리사 아주 일부만 일반이라 모든 교과서들이 여러분 IFRS로 돼 있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회계 원리들 전부 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여러분 둘의 회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그럼 자, 회계사님, 재무상태표는 어떤 양식입니까? 자, 재무상태표 주기네요. 여러분, 요게 이름이 Financial, FP라고 써 있죠. 이건요, 12월 말 현재라고 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 T자죠. 영어로 말하면 T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시고요. 여러분,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십니다. 차변, 대변. 영어로는 데빗, 크레딧.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 그죠? 데빗 노트, 크레딧 노트 그러니까 차변 대변인데 여러분 알아놉니다. 저는 그냥 제일 좋은 표현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왼쪽 오른쪽. 굳이 차대변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요. 왼쪽 오른쪽. 자 보십시다. 왼쪽에 우리는 자산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부채라는 거를 쓰고요. 밑에 가서 여러분 자본이라는 거를 씁니다. 영어로 asset, liability, 자본, capital 이렇게 되고요. 자, 왠지 모르지만 여러분 봐봐요. 왼쪽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합계가 있고요.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이죠. 요 부채와 자본의 합계, 요게 웃겨요. 이 둘이 일치하게 만듭니다. 숫자가. 그래서 왼쪽에다가 자산을 쓰시고요. 그죠? 오른쪽에 여러분 부채와 자본을 쓰시는데 이 숫자가 금액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냥 일단 지금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왼쪽과 여러분 오른쪽이 일치합니다. 그럼 시작. 자산이 뭐냐? 여러분 이게 A라는 법인이라면 여러분 잡으세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죠 여러분요. 12월 말 현재 여러분 소유권이 이 법인한테 있는 겁니다. 법인한테. 제일 쉬운 건 여러분 자산의 개념은 뭐야? 이거예요 여러분. 자산의 개념은 지금 저걸 팔면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팔아도 팔리고 돈이 들어와. 그렇죠? 자산, 에셋. 근데 그 소유권이 법인한테 있어요. 법인은 그죠? 법률에 따라 법인격, 인격이 있죠.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이 A라는 법인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여러분 생명체 같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자, 가요. 그래서 12월 말에 이 A 법인 거 소유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채권들, 이게 보통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채권들, 또요 창고에 가면 재고자산들 있죠. 그렇죠? 원재료, 상품, 제품들이 있겠고요. 그렇죠? 또요 남한테 돈 빌려준 대여금도 있고요. 뭐 미리미리 좀 사놓게 계약금 준 선급금도 있으시고요. 무슨 또 골프 회원권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뭐 특허권들의 뭐 무형자산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이런 거 제일 대표적인 뺐죠. 여러분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을 갖고 계신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산. 남한테 팔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예금한 거,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거, 또 실제로 채권에는 그러니까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이런 것도 다 채권이고요. 창고에 있는 원재료, 상품, 제품들, 남한테 돈 빌려준 대여금, 뭐 물건 살라고 먼저 계약금들 준 거, 골프 콘도 회원권들,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그 다음에 뭐 무형의 자산들, 다른 회사 주식들 되셨죠? 이런 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현재 내가 팔면 여러분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돈을 받을 수 있고 이 소유권이 이 법인한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한테. 그럼 여러분 너무 또 쉽죠? 부채는 여러분 12월 말에 이 돈을 갚아야 될 거 뭐예요? 채무. 물건 사고 돈 안 준 거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이런 거. 또 대표적으로 차입금, 은행이나 개인이나 법인에게 돈 빌린 거,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또 비슷하지만 회사채,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거, 회사채. 또 비슷하지만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전환사채 등이 있고요. 여러분 뭐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또 뭐 여러분 퇴직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충당금들, 이런 것들이 부채. 연말 현재 내가 갚아야 될 돈, 우리 법인이, 그렇죠? 법인이 갚아야 될 돈 부채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자본이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요. 자본이 나왔네요. 보세요. 자본에는요, 자본금과 일단 직금은 이익잉여금으로 갈라져요. 이익잉여금이요, 여러분. 자본금은 일단
주주가 낸 돈, 주주들이 낸 돈이고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번 돈이고요. 자, 이 숫자들의 합계가 여러분 일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정확히, 그렇죠? 시간이 앞으로 제가 끝나야 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30초 정도를 드릴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이유불문하고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세요. 저 물 가지고요. 30초 드렸어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외우셨죠? 재무상태표란 여러분 기업에 보통 마지막 날 결산일이라고 불러요. 12월 말. 이게 정식적인 교과서 읽으면 이게 보고기간 말이라고 불러요. 결산일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아이고야 1년 여러분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죠. 100%맨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팔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실제로요. 이게 좀 이따 나오지만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산은 팔면 돈이 들어와. 근데 그게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는 거야. 현금, 예금, 채권, 재고, 대여, 선급, 회원권, 유형, 무형, 주식 등이 구성되어 있고요. 부채는 쉽죠. 연말 현재 내가 갚아야 될 돈이야.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들, 은행에서 빌린 단기, 장기 차입금들, 뭐 개인한테 빌린 것들, 법인한테 빌린 거, 회사가 발행한 채권, 전환사채, 퇴직금 줘야 될 돈들, 이런 것들, 부채, 갚아야 될 돈. 자, 자본이 조금 어려웠죠. 자본이. 참. 이런 회사를 만들면서, 그죠? 연말 현재로 주주가 낸 돈인데, 실제로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냥 액면가액에다가 이 회사가 발행된 주식수를 말해요. 여러분 액면가는 보통 5,000원이야. 이것도 나중에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주가 낸 돈들이 보통 자본금 이렇게 하고요. 이익잉여금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익잉여금이 요놈이 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동안 번 돈이에요. 요걸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회계학을 아는 거예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왼쪽에 자산을 놓았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놨는데 봐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과 자산의 금액이 일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꾸 묻는데 왜 일치해요를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산이 왼쪽이죠. 부채는 오른쪽이죠. 에브리바디 대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 그렇죠?
여러분은 좀 이따가 두 번째 강의도 화면을 통해 저를 보실 거죠. 이건 뭐야?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죠. 여러분, 회계학은 약속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걸 만든 사람이 왼쪽에는 자산을 쓰고 오른쪽엔 부채와 자본을 쓰자. 그리고 합계가 맞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왜 자산이 왼쪽이에요? 왜 둘이 일치해요?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든 놈이 그렇게 만들었대. 왼쪽에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인데 자산에다가 부채, 자본 똑같아. 그러면 공식이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이에요. 잘 보면 자산은 회사 거,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될 거. 그럼 빼면 자본이 주주 거예요. 주주. 아까 왼쪽 일로 왔어. 여러분 오너가 문 닫을까? 청산할까? 그럼 회사가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돈은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야.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맞지만 법상으로 이건 다 주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억울하면 주식회사 만드세요. 어떡할 거야? 주주 거예요. 근로자들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예요. 이제부터 바로 여러분 숙제 나가요. 여러분 잘 잡으세요. 작년 2021년 12월 말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산 총계는 몇 억이죠? 몇 억이세요? 부채는 몇 억이시죠? 자본은 몇 억이시죠? 이 정도 대답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작년 말로 자산, 부채, 자본이 억 단위로 몇 억이죠? 둘이 일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하지만 알아나요? 회계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불러요. 부채 비율. 그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걸 빨리 여러분 뭐라 부른다고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게 회계학에서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채 비율이 왜 중요한지도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보완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손익계산서라는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치인데 역시 이것도 T계정으로 왼쪽과 오른쪽이면 외우세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수익이라는 걸 쓰고 왼쪽에는 비용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와요. 다시요. 왼쪽에다가 비용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수익을 써요. 그래서 용어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요게 마이너스면 손실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이 절대로 용어를 조심할 때 뭐예요? 자, 수익이 그로스, 올해 총 얼마를 팔았어 개념이고요. 비용, expense, revenue고요. 이걸 팔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들어갔어. 그래서 넷두루 얼마 벌었어? 얼마 손해났어?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이익을 profit, 손실은 loss. 그래서 옛날에는 PL이라고도 불렀고요. profit and loss. 요새는 그냥 income statement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손익계산서라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마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연결되나도 보실 거고, 손익계산서의 구체적인 양식도 보실 거고,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양식도 볼 거고, 왜 부채 비율이 중요한 거고, 손익계산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제 이런 걸 바로 분석해 나가요. 이런 수업 들으시면 12시간 수업 별로 길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흐름 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너무너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거라서 극도로 쉽고 재밌게 가르쳐드려서 회계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목표가 두 개예요. 재무팀이 아닌 분은 이런 수업을 듣고 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시는 너무너무 훌륭한 기회가 될 거예요. 많은 비재무팀 분들이 이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팀은 이건 시작이죠. 이제 여러분은 재무팀으로 커나가서 마지막에 CFO까지 가야죠. 이제 천천히, 그죠? 천천히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위에 어마어마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가장 입문을 시작한 거니까. 근데 입문에서 지치면, 기초에서 지치면 못해요, 힘들어서. 우리는 드디어 첫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